오늘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 입학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공부 과정은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 반드시 4년제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어요.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 들어오는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이반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이 있어요. 박사과정은 이미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또 기존에 뭐 경제학 박사라든지 뭐 법학 박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박사과정으로 들어와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전공을 보면은 미래예측 콘텐츠학교 주역을 전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역 전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리나 성명학을 이렇게 전공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수융합이나 간상학이죠. 그걸 이제 풍수융합이나 인상학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동양철학, 이거는 막 논어, 명자 그런 쪽이죠. 그런 계통으로 논문을 쓰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속학, 우리나 무속학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무속 관련에 혹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속 관련 논문을 쓰셔서 졸업하셔도 됩니다. 주요 전공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유형, 맹리, 풍수, 융합, 동양철학 뭐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논문을 쓰셔서 아마 박사학위를 아마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주요 모집 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입학 원서 및 서류 제출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요 기간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관계로 깜빡하고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는 위치가 서울 성북동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교수진도 뭐 한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기간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 심사 및 면접은 2022년 12월 3일입니다. 어디 뭐 외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요 기간을 좀 12월 3일을 기억하시갖고 여행 일정을 아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고요. 자, 기타 문의는 동방문화대학교 교학처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이 얼마고, 장학금 제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 기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원 들어오는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또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은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중에 보면은 막 박사학위 따신 분 아마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또 이제 강사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꼭 거기에 맞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명리학이나 풍수 같은 경우는 학과 수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젊거나 이러신 분들은 필히 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또 그리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런 심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기회도 아마 오실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을 50대 이후 8년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노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동방문화원대학교 미래 예측 콘텐츠학에 들어오셔갖고 꼭 학위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런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방문화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2023학년도 대학원 입학 안내 그 기간이 원서 및 서류 제출이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갖고 아마 접수를 아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누가 뭐 도움 받으실 분이 누가 도와주고 계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풍수 육교 예측 할게요. 풍수 육교 예측, 조칭 육교 풍수 예측과 제 교재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육교 기초적인 지식을, 기본 지식을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뭐 육교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보면서 무릎을 칠 겁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개 위주로 제가 막 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육친 변화의 풍수 예측 치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어떻게 통변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육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개가 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동효의 육효의 핵심은 육효의 정답은 육효의 기미는 동효에 있다. 동효에. 자, 그래서 동효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육신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 개에서 상효의 부모 술토가 있는데 동해에서 또 부모로 변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그럼 술에서 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태신으로 화했다. 태신으로 변했다. 태신이면 서로 반대쪽으로 변했다는 거잖아.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 가게라 그러면 내 가게가 오래되었다. 또 내 가게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게.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그럼 내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 내 가게를 접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변화의 풍수 혜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거 설명이 쫙 이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볼게요. 부모. 우리가 64쪽에 부모가 부모로 하면 어떻게 이게 이해하는지. 그지?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진태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또 효와 육친에 따라 상을 취해야 된다. 그래 놓고 부모가 진신으로 하면 장기 거주를 한다든지 또 건물을 정축한다든지. 이게 이 부모 자체가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나타내잖아요. 그건 진신으로 하면 이게 전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정축을 하고 내가 오래 거주하고 그 집에 장기 거주하고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대지를 연정하고 토지를 확장한다는 거. 만약에 반대로 태신으로 가면 이게 부모가 변했는데 이렇게 태신으로 가했다는 거지. 이 태신으로 하면 당연히 뭡니까? 이주를 하고 가옥이 파괴되고 집을 비우고 또 주거를 포기하고 토지를 포기하고 땅이 좁아지고 땅이 꺼지는 것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내가 일일이 이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육친으로 변했을 때 이게 해두곡을 받고 있냐, 해두생을 받고 있냐에 따라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꼭 여러분 이거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8절 보면은, 자, 그대로, 그 다음에 제8절 용신양일 때. 용신이 두 개 나타날 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 용신이 두 개 나타났을 때. 자, 그 용신양일 때는 만약에 처제가 두 개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저의 상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이럴 때 만약에 그 처제가 나타나는데 내가 쇠응의 관계, 하나는 쇠가 않고 하나는 응이 앉았다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이 돈을 놓고서. 그래서 이런 쇠응이 안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돈이 많다든지 돈 벌 장소가 많다든지 거기에 왕세로 봐서 처제가 힘이 있으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통변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신양일 때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이게 부모가 두 개 있을 때, 관기가 두 개 있을 때, 처제가 두 개 있을 때, 형제가 두 개 있을 때, 자손이 두 개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통변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쫙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설명 잘 해놨어요. 이게 책이, 이 왕우석의 육효가 너무너무 좋아요. 왕우석의 책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 나 있죠. 그래서 제가 막 괜히 번역을 했겠습니까? 자, 봐요. 첫 번째 하나만 살펴볼게요. 부모가 양해. 용신에서 부모가 두 개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뭐 집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모 자체를 부동산에 놓고 집을 본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땅이 넓어. 이해되죠? 또 여러 필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사주에서도, 우리 명파에서 뭐, 인성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집 사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똑같이 육지에서 부모가 양해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 여러 필지의 땅이 되기도 하고 한 필지의 땅을 두 개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 손님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 필지의 땅을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용신 양인이 돼서 용신이 두 개 나타났을 때 부모가. 자, 이하 동문. 그다음에 간기 양인, 처제 양인, 형제 양인, 자손 양이야. 여러분들 읽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려주면 한 두세 개는 내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신양행을 놓고서 아마 개를 요거 한번 풀어보. 72개 있는 요거 개입니다. 요거 쉽게 한번 풀어보자고. 6월 정해일에 점을 쳤어요. 오미가 북망입니다. 예, 점을 친 목적이 뭐냐 했어요. 한 여자분이 와서 발 마사지 가게. 이게 발 마사지를 이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야말로 내가 장사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용신을 물어봅니까? 발 마사지샵 가게가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결국 이게 돈의 문제잖아.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그 질문이잖아. 그럼 용신을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처제를 용신을 보자. 처제가 3월에도 있고 1월에도 초일에도 이 처제가 있는 거잖아. 처제. 자, 그럼 일단은 항상 이 개가 나오면은 이 개가 왕한지 약한지를 기본적으로 본다 그랬지. 그래서 자, 6월에 정해일이니 개일이니까 왕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굉장히 휴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처제의 동태. 그 다음에 이 원신의 동태. 축의 원신은 이 화가 이 화를 찾으니까 오화가 암장돼 있네. 암장된 이 왕세로 보니까 유월을 보고 해일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아주 휴수하죠. 그러면 이 처제와 원신의 동태를 보니까 너무 무력하다, 힘이 없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막 이 가게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 접어야 된다라고 바로 답이 나오죠. 이해되죠? 또 하나 여기서 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동효를 보니까 마침 부모 술토가 발동돼 있죠. 부모 술토가 발동된 게 이게 원신인 오화를 내가 그걸 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 원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나타내. 이 사람이 발 마사지 사업을 가게를 하는데 원신이 받쳐줘야 지금 현재 장사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원신마저 깨져버리면 이 지속성이 깨지는 거야. 장사 접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마침 동효가 그걸 하기 때문에 마침 동효는 부모 동효는 아주 힘이 세죠. 그거. 자, 이대죠. 또 여기는 이 처제 용신이 양해했는데 하나는 새가 앉아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응이 앉아 있잖아. 서로 이제 세음관계는 서로 경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가게, 두 개의 가게가 한 손님을 놓고서 여러 가게가 다투어서 다투는 행상이라는 거지. 또 이 개가 이 지풍성이거든. 지풍성이면 막 이게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쟁을 대표하는 게 이 지풍성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휴사하고 약하기 때문에 장사하면 안 된다. 가게를 접어야 된다. 라고 딱 이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 70쪽에 있는 애죠. 6월 정해일에 어느 한 여자분이 와서 발 마사지 삽의 상태가 어떤지 문의하였다. 판단.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했죠. 개중에 처제 축토가 양인하였는데 둘 다 발동하지 않았다. 하나는 세유에 임하고 하나는 또 응유에 임했다. 이런 경우 다 본다는 거지. 자, 부모 해수가 또 양인하였다. 부모는 가게를 나타내 발 마사지 삽이 두 군데 운영해서 나타난다. 자, 우리가 부모를 기본적으로 가게를 나타내는데 부모가 또 두 개 있다. 부모가 또 양이야. 우리가 용신 양해를 부모가 양했다는 가게가 두 개라. 두 개. 이대죠. 자, 또 지풍성계를 득회했어요. 지풍성계를 득회했으니, 자, 세요 축토 옹요도 축토와 서로 같으니 경쟁지상이다. 지풍성계를 득하고 축토가 세형이 서로 앉았기 때문에 경쟁한다. 그래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상으로 본다. 또 같은 업종에 종사돼 서로 고기를 끌어가려는 분위기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 빠뜨리는 게, 왕실을 볼 때 이 오화가 또 공망이야. 원신이 공망이야. 이거는 여지없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가게를 접는 게 낫다라고. 자, 이거 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 9절은 용신 복장이 하며, 용신이 암장되어 있을 때 어떤 뜻이 있는지, 용이 숨어 있는 경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암장되어 있거나, 처제가 암장되어 있거나, 자손이 암장되어 있거나, 행지가 암장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암장되어 있다는 건 드러나지 않는 거야. 숨어 있잖아. 기본적으로 처제를 볼 때, 처제가 숨어 있으면, 암장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부동산을 얻고 집을 사고자 하는데, 부모가 암장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집을 얻기 쉽지 않다. 단, 이게 암장되어 있다. 용신이 암장되어 있을 때는, 이게 출현돼야만이, 드러나야만이 내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재 봐. 거기 72쪽에 용신 복장의 함의. 이러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하나만 볼게요. 첫 번째, 부모 복장의 의미. 부모가 암장되었을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지하실이 되고, 숨먼데 지하실이 되죠. 문서가 미진하다. 자, 부모는 문서로 보고 정서로 보잖아. 이 부모 문서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토지를 나타내고 토지나 부동산 정서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숨어 있고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 공사는, 아파트가 미완성임을 나겠죠. 그러면 토지 등기가, 등기부 권리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그런 거. 자, 저지대의 집, 낮은 지대라는 거. 지세가 낮은 거. 무덤을 찾지 못함. 무덤의 은폐. 이게 부모가 암장될 때 그런 뜻이 있다는 거고. 자, 나머지 뭐 처제, 자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볼게요. 신월 개유일에 점을 써요. 수레가 공망이고, 이 건의청계에서 택청계로 변했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니까, 지금 질문이 어느 여자분이 남편의 공사 상태가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자, 맞죠? 이 신월,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봐.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잠깐. 이거는 여러분들 기회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신과 태신의 함이. 진신과 태신의 함이 볼게. 용신 복장은 용신 암장되었을 때 보면 되고요. 그럼 진신과 태신의 함이. 진신과 태신의 의미는 알죠? 자, 내가 개인이 있는데, 이게 뱅개가 묘일 때, 인에서 묘로 바뀌면은, 이게 진신으로 가는 거지. 자, 본개가 묘이고, 자, 뱅개가 인일 때는, 묘에서 인으로 바뀌는 거지. 이건 이제 태신이라는 거야. 태신. 이렇게.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 또 쉽게 여기 오화가 있는데 사화로 바뀌면 태신으로 가는 거지. 사화가 있는데 오화로 바뀌면 이게 진신으로 가있다는 거지. 또 같은 토를 놓고서, 아까 토를 이게 술토가 있는데
미로 바뀌면 이 태신으로 가있다는 거지. 반대로 미가 수를 보면 진신으로 가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 진신과 태신. 이게 부모가 진신일 때, 감기가 진신, 태신일 때, 처제가 진신, 태신일 때, 자손이 진신, 태신일 때, 형제가 진신, 태신일 때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육효도 굉장히 쉽죠. 명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육효는 그저 먹기다. 그저 먹기. 이게. 자, 그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76쪽에 있는 거 진신과 태신의 함이 쭉 보고 그 하나만 볼게요. 부모가 진신으로 화하면, 자, 바닥이 점점 높아져. 부모가 땅을 나타내고 토지를 나타내고 부동산을 나타내잖아요. 이 진신으로 화하면 바닥이 좀 높아진다. 넓은 대지, 첩첩한 누각, 첩첩한 산봉우리, 건물들이 절비합, 겹겹이 쌓여있음, 추가로 집을 지음, 영구히 거주하고 방이 겹겹이 쌓여있음, 오르막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부모가 진신으로 하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하 동문, 여러분들이 책에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신월, 개유일에 점을 쳤습니다. 수레가 공마. 자, 그 이제 페이지가 그 78쪽에 있는 그 개입니다. 이 근위철의 특징체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보니까 자인진 오신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질문해 봐. 질문이 이 어떤 숯불고위집을 어떤 여자분이 숯불고위집을 숯불고위집을 내가 이렇게 이제 숯불고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면 이 장사가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질문이잖아. 이? 장사가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기본적으로 뭘 용신으로? 처제를 용신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이제 부동산 가게니까 부모의 동태도 한번 살펴보고. 자, 먼저 이게 처제의 동태를 보니까 어때? 처제의 동태. 처제가 2호에 처제 인목이 있잖아. 그거에 이제 왕셔로 보니까 있대요. 자, 신이 와서 인신충을 하고 유가 와서 인유절을 하잖아. 그럼 처제가 아주 무력하다. 이거만 봐도 장사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면 장사 안 된다라고. 바로 나와서 장사 안 된다. 그럼 이거의 원신은 이게 원신은 자손 자수가 있는 거지. 자수는 이게 인목을 내가 생겨주는 거잖아. 예? 요거는 이 자수의 원신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죠. 아, 요거 보면은 그나마 지금 현재는 좀 장사 안 되지만 조금 자월이 되고 해월이 되면 나름대로 그때는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진신과 태신의 의미, 이걸 배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부모는 가게를 나타낸다 그랬죠. 부모는 가게. 자, 일단은 보면 현재 장사 잘 안 된다. 원신이 현재 너무 휴사하기 때문에. 처제가. 그런데, 자, 부모의 동태를 보니까, 자, 부모가 엉이 있고 쇠에 앉았죠. 두 개 다 동태를 보면 부모가 이게, 자, 쇠에 앉은 거는 내각이 되는 거죠. 내각의 부모 술이 이게 백호에 앉았고, 술토가 태신으로 가 있잖아요. 태신으로 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술이 나의 공망이야. 그러다가 내가 이게 백호가 앉은 거야. 백호가 앉아. 그러면 지금 이 가게는 장사가, 장사를 한 지 오래되었고, 내가 공망이고 백호가 앉았다는 이 사람이 막 장사가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이 처제가 완전히, 그지? 월파도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자, 바로 요거 얘기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현재는 매우 어렵지만, 그나마 원신이 자수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만 참고 견디자라고. 자, 술해만 지나고, 자월이 되면 그나마 기어 찬바람 불면 장사가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그 78쪽에 있는 거. 부모는 점포가 되고 처제는 이윤을 나타낸다. 처제 인목이 월파되고 1월이 동시에 와서 극한이 휴수하다. 이해되죠? 경영이 좋지 않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육춘기의 근위층계를 득해서 고깃집의 경영 상태 이태로 보인다. 게다가 이게 용신이 처제가 이게 월파된 상태에서 이 근위층계는 육춘계라는 거지. 그 넷개와 외개가 좌우충을 하고 인신충을 하고 진술충을 하네.
그러면 기가 흩어지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잘 안 모인다라고. 자, 그 다음에 부모 술토가 상요에서 동하여 태신으로 화되었다. 6호는 낡은 것이냐? 오래된 상점을 의미한다. 6호니까 상요에 있으니까 이 가게가 오래됐다라고. 또 술에서 미로하니까 자, 대신하고 하루하루 경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을 한다. 또 이 세유가 궁망이니까 들고 게다가 백호니까 아주 그지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 이해되죠? 되죠? 자, 그래서 가게가 이렇게 36년이나 된 오래된 가게지만 현대는 안 되지만 원신이 생기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자. 이게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견디자. 자, 그 다음에 그 월파 영역입니다. 월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월파 되면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게 명리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고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월파가 되면은 아주 매우 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파도 1호가 월파 있고 2호 월파, 4호 월파, 5호, 6호 월파. 그럼 여기 이제 풍수적 관점에서 1호 월파는 어떤 뜻이 있는 거, 2호 월파는 어떤 뜻이 있는지 풍수 관점에서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6호가 월파면 6호는 담벼락이 되고 이웃이 되고 백이 되잖아. 6호 월파되면 담벼락이 뭉개졌다라고 보는 거지. 이웃과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친의 월파, 오행의 월, 육친의 월파는 육친의 월파는 자, 우리가 부모가 월파, 형제가 월파, 관계가 월파가 되고 부모가 월파, 이거 어떤 일이 날지. 오행의 월파는 목이 월파되면 어떻고, 그 다음에 금이 월파되면 어떻고, 화가 월파되면 어떻고, 그런 걸,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책을 통해서 보면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대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볼게요. 80페이지 있는 거, 효유의 월파, 1호의 월파. 1호가 월파되면 집안이 손상되고, 집안에 틈이 있고, 우물이 갈라지, 집안에 틈이 생김, 하수도가 누수되다. 근데 1호를 우리가 지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표면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지표면이 갈라지고, 지하에 물이 새고,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러잖아. 풍수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분석할 때, 이해되죠? 남은 이하 동문. 그럼 육친의 월파, 그럼 육친의 월파는 육친을 넣어서, 부모가 뭔지, 자손이 뭔지,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모 월파되면, 부모는 우리가 풍수적 관점에서 이게 부모가 월파되면, 부모는 기본적인 묘지나 산소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월파되면, 산소가 무너졌다. 산소가 십수를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모 월파는 묘지가 훼손되고, 집이 균열되고, 집이 흘림, 집이 낡음, 지면이 갈리점. 부모는 부동산이나 집을 나타내는 거죠. 왜 월파됐어? 그러면 집이 갈라졌다는 거, 또 집이 낡아졌다라고, 그럼 토지가 갈라졌다, 토지에 물이 샌다. 얼마든지 그렇게 월파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오행의 월파, 목화토 금수의 월파되면 어떻게 하냐, 목화토. 목이 월파되면 나무가 베어졌어, 나무가 갈라짐. 자, 풍수적인 관점에서 벌써 때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풍수 육교를 하면은 풍수 현장을 가지 않고서라도 그 풍수의 그 상황을, 그 풍수의 주변 환경을 육효점으로서, 육효계로서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토가 월파되면 땅이 갈라지고, 금이 월파되면 땅이 돌에 틈이 생기고, 수가 월파되면 누수되고, 화가 월파되면 빛이 가려지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럼 사주, 이제 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해월 계사일에 점을 쳤습니다. 오미가 공망입니다. 이거 하천대유에서 그 천리의 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니까, 남자가 거주하는 방의 풍수를 물었다. 예? 질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냥 돈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 방의 풍수를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륭을 묻는 거거든, 기륭을. 그럼 기본 이럴 때는 그냥 방의 풍수, 기본 다 봐야 돼. 돈의 처제의 상황, 부모의 상황, 이런 걸 봐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자, 이제 방의 풍수를 문 하천대유에서 천례무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딱 결을 보니까 자인진, 유미사 이렇게 됐고, 그지? 기본적으로 인에서 인으로 바뀌고 진에서 진으로, 네 개가 인에서 인으로 변했고 진에서 진으로 변했잖아. 그럼 이건 이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게 복음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기에 복음 중복이잖아. 자,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 처제의 동생, 이 집에 살면은 돈이 되겠냐라고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되겠냐라고 물으면 처제를 찾으니까 처제 인목이 2호에 있고 처제 인목이죠. 이거는 해가 와서 나를 생하죠. 일이 내가 설계되지만 왕셔로 봤을 때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다. 근데 이게 처제로 바뀐 게 이 복음기잖아. 그럼 항상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제가 부모 미에 동효에 이렇게 임묘됐거든. 임묘된 게 이게 미토가 공망이라는 거죠. 공망. 그럼 돈 때문에 이래저래 열심히 일은 하나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자, 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동효가 미기 때문에 인이 미를 집어넣는다라고. 이게 또 하나는 그럼 이 사람이 자, 풍수가 나오면 이 사람이 단층집에 살고 있는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2호를 태교로 본다. 2호를 태교. 2호를 태교는 이 집이라는 거지. 거기에 청룡이 앉았으니까 새로운 집이다. 새로운 집에 사는데 이게 이제 태교하고 월하고 인의 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월은 외부 환경을 나타내요. 외부를. 인의 합할 때는 그럼 이거는 다층집을 아파트를 나타내. 높은 집을 나타낸다. 아파트의 상이다라고. 태교와 월이 합하면은 월과 일과 합합, 육합이 있으면은 다층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월파된 게 해에 와서 4를 이 상효를 6효를 사회충을 이게 월파됐잖아. 육효의 자리는 뭐 담벼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담벼락이 뭐 무너졌다라고. 대신에 백호에 앉아 사화가 앉았잖아. 사화는 뭡니까? 사화는 심장을 나타내고 자기 마음을 나타내고 백호도 이제 성질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화인 육효에서 사화가 해도 이게 월파됐다는 거는 뭐 심장이 안 좋거나 화가 난다든지 화가 날 일 그런 일이 많은 나타나 심장이 안 좋다라고 이게 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집인데 이거는 우리가 궁으로 봤을 때 태교고 부모는 집으로 옵니다. 이 집인데 형제 유군과 진유합을 했다는 거지. 이게 부모가 부모로 바뀌었는데 형제와 진유합을 했어. 그럼 내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 아니면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라고 보는 거요. 부모는 집인데 여기에 형제가 진유합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의 풍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썩 뭐 좋지는 않다라고. 가능한 이사가 뭐 좋겠다라고. 이사 갈 수 옮길 수 있으면 이사를 하자라고. 이게. 자, 볼게요. 이호는 판단 봐봐. 82쪽에. 이호는 태교다. 청룡의 이만이 건물이 새 것이다. 이해되죠? 이호는 태교인데 청룡의 이만이니까 새 것이다. 라고. 월이 이호와 합하니 건물이서 다층집이다. 자, 요 2호와 월이 합했기 때문에 건물의 집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다시 실파되어 다시 보수한다라고. 자, 그 다음에 6효는, 요거, 6효는 담벼락인데, 요거, 해월이 해가 와서 사회충은 월파를 하잖아. 다시 4일이 된 거잖아. 그러면 월파된 게 깨진 게 다시 보수됐다는 거지. 자, 사화가 있는데, 여기 해월 4일이잖아. 그럼 월판이 이게 깨졌잖아. 깨져서 다시 이게 출현됐잖아. 그럼 이게 보수했다. 담벼락이 깨졌는데 다시 보수했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네 개가 복음이고, 세유가 주작에 임하여 가정이 불화하고 구설이 많다. 이 네 개가 복음이고, 내가 주작이 안 되게 말이 많다. 그래서, 자, 처제가 임묘하고 묘고가 공망이라 고생하여 일을 하나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이 자꾸 이렇게 새어나간다네.
처제가 인목이 돈인데 미로 들어가죠. 미에 임묘되죠. 여기 등사가 안 잡고 이게 행제로 바뀐 여기다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 또 미가 공망이라 더더욱 돈이 안 되겠죠. 자, 세요 부모 진토는 집인데 형제 유군과 합하니 집을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행제가 거주한다. 부모는 집인데 유군과 합하니까 집을 빌려준다. 이랬죠. 또 세요가 사묘에 임한 토인데 그걸 당한다. 사묘는 위이고 토도 위이니 이 집에 거주해서 입맛이 떨어진다. 그 말은 그러면 이 집에 근무하던 부동산을 볼 때 부모가 내 집인데 진토가 집인데 인목이 내가 그걸 하는 거잖아. 그걸 하고 있죠. 그럼 극한다는 것은 이 사묘도 위의 자리고 토도 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목이 극하니까 밥맛이 없다고 위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처제가 인으로 변해서 인으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 다음에 원신이 육효 백호에 임하여 우팔당한다. 백호는 주로 혈인이 고혈압이 있다. 그 말은 혈압을 할 때 백호를 이제 대표적으로 혈압을 나타냅니다. 사화도 이제 심장을 나타내죠. 이럴 때는 이게 월파다이니까 고혈압이 있다. 이게 혈압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보면 책으로 보면 많은 양이죠.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효는 이 명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점을 쳤을 때는 꼭 육효계를 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주로 봤는데 확정 지을 수 없어. 그럴 땐 다시 한번 육효점을 쳐서 손님들한테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이라.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중국의 왕웅 선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 선생은 세계적인 육효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 선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 선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효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효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축일비용 하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부동산, 또 가게,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라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효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쉽게 잘 돼 있어요. 육효는 육효계만 세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아마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 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떼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그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 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 비용 하회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교 축일 비용 하회 비전은 우리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육교 축일 비용 하회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우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명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사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팔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